등기부를 띄워보고 토지대장을 띄워봤더니 김땡칠 경남 창원시 끝. 이름은 있는데 주소도 경남 창원시. 한강에서 김서방 어떻게 찾습니까? 창원시에서 누구 김땡칠 어떻게 찾아요?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도대체 소송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저도 참 걱정돼요. 이러다가 너무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여튼 땅덩어리가 좁지만 이 좁은 땅에서도 토지 관련된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많은 게 뭐 취득시효 완성 이런 분쟁인데 이런 분쟁 소송을 하다 보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도저히 못 찾겠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소송을 하려면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 당사자한테 서류를 보내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물론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당연히 그게 누군지는 특정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군지는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이제 A씨가 통영에서 한 100년 넘게 증조부 때부터 증조부, 조부, 아버지, 본인 때부터 이게 대를 이어서 한 동네, 한 마을에 그 집에 살았어요. 그 집 옆에 붙은 농작물 하는 데가 한 100평 정도 있었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100년 동안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누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자기가 해서 농사 지었고 심지어 어느 날부터인가 세금 내라 그래가지고 재산세까지 냈어요.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100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똘똘한 손자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해갖고 아버지 이거 저희 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등기부를 띄워본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죠. 김땡칠 씨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홍길동인데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변호사한테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100년 동안 했어도 등기부에 자기 명의가 아니면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청구 원인은 뭐 점유취득시 완성 주장하고 요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주장할 건데 그러면은 이 소송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등기부를 띄워보고 토지대장을 띄워봤더니 김땡칠 경남 창원시 끝. 이름은 있는데 주소도 경남 창원시. 한강에서 김서방 어떻게 찾습니까? 창원시에서 누구 김땡칠 어떻게 찾아요?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도대체 소송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사람 찾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람 찾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찾기가 3년 4년 걸립니다. 사람 찾기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공적 장부가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공적 장부는 등기부랑 대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와 토지 대장이 다 있는 경우. 그리고 토지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는 경우. 사실 이 경우도 좀 많거든요. 두 가지 경우에 좀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등기부와 대장이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공적 장부에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적이 있는 그 사람, 김땡칠 씨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보정명을 내려줘요. 그러면 주민센터 가서 그거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나 대장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문제가 간단해져요.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주소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시행이 1960년대, 70년대고 그 이전에는 다 수기로 있고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의무상으로 바뀐 게 그렇게 최근이에요.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 이름 이런 거 다 틀리고 막 하나도 안 맞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조회를 넣어서 그 기간대에 그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살았는지 한번 쭉 딱 조회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를 좀 회신해달라 이렇게 사실조회를 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한글과 한문이 병기되어 있으면 더 특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폐쇄등기부나 폐쇄대장, 구등기부 이런 서류들을 보면 맨날 한자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발급을 받아서 이름을 한글 이름, 한자 이름을 같이 병기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글로 낸 이런 등기부나 토지대장보다는 폐쇄등기부, 폐쇄대장, 구등기부를 열어보면 이름도 한자로 나오지만 주소, 그 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자로 더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저희들이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5편 다 찾아야 되고 못하겠으면 이제 그런 거 공증해주는 데를 또 찾아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힘든 거는 돌아가신 거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막 누굴 찾았는데 돌아가신 경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겠죠. 돌아가신 경우는 이제 그 상속인을 또 찾아야 돼요. 죽은 사람 상대로 소송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찾기 위해서는 또 재적등본 발급받아야 되고 또 옛날 재적등본 다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하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또 약간 비용 들여서 그 번역 공증을 또 받아서 한글로 변환을 시켜서 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하고 이제 죽은 사람 상대로 소송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해서 피고를 특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대장은 있어요. 토지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고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못 찾아.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아주 개별적으로 어떨 땐 된다, 어떨 땐 안 된다. 이게 사실 아직 확립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두드려야 되고 판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토지가 미등기고 토지 대장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토지 대장에 등록 명의자가 있어 누구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도저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읽은 건데 자 토지가 미등기이고 이건 이해되죠? 등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이것도 이해되죠? 안 써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대장에 등록 명의자는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알 수 없거나 이것이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게 도대체 어느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기로는 아주 확립된 이론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은 있고 등기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포섭된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두드려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도 하여튼 하는 데까지 오만 걸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대한민국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로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뭐 어떤 사건을 몇 개 하나 세지는 않고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조선총독부 나오는 거는 일례예요. 조선총독부 나오고 일제강점기 시대 문서 나오고 막 5만 개 다 나오고 한문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